자, 계속해서 총선 패배 이후에 수습 중인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기로 한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은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워낙 고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5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서 누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접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론되시는 인물분들 계실까요? 몇 분 추천을 받으신 분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철호 전설이요. 예. 국민의힘 어쨌든 이 사태를 수습할 분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싶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5선 이상 중진 가운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자고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한시적인 그다음에 실권이 없는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거든요. 5선 이상이라고 그러면 다들 자신이 총리급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당대표급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5선 중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9분 정도가 5선 이상인데 그래서 저는 뭐 4선급 의원들 가운데서 누가 맡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랬죠. 굳이 5선 아니어도 뭐 4선 이상 중진이면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령 비대위라고 이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누군가 어쨌든 이 일을 맡아야겠죠. 맡아야 되는데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 지금 어차피 당에 남아있는 네. 지도자라고 그러면 전당대회까지를 치러주는 게 지금 남아있는 현행 집행부로서의 큰 책임일 것 같은데 이걸 또 누가 한 사람한테 또 넘기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져서 여당을 수습하려는 혼란에 빠진 여당을 수습하는 책임 있는 자세인가? 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철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 맡아야지 왜 거절을 하냐, 뭐 이런 질책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고 다음 달 3일 정도로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대위라고 하는 게 차기 전당대회를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대표를 뽑기 전까지 어떤 과도기적 상황만 관리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금 다른 이제 중진들을 맡아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맡을 분이 없다는 얘기 말씀처럼 그렇고 아마 차기 원내대표가 아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전당대회 어떤 룰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 민심이나 당심을 어떤 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당 지도부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의 형태가 어떤 관리용으로 해야 되느냐, 뭐 혁신용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전당대회가 곧 새 대표를 뽑는 게 그냥 가장 지금 혁신적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모습이 차기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새 대표를 뽑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비대위원을 누가 맡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보다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그 수순이 가장 뭐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뭐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뭐냐면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쳤다. 왜 그러냐면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좀 뭐 무책임하다고 이제 당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다시 환골탈퇴하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을 못 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진석 비서실장은요. 당원 100%를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당심이 민심이다. 그러면서 당심이 민심이 아닌 것이 이번 총선에서 됐는데 결국에는 이번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도 나경원 뭐 여러 가지 안철수, 윤상현 뭐 등등 이렇게 쭉 있는 지도부도 결국에는 또 용산에서 재편을 하겠구나. 라는 걸 감지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빨리 출구 전략을 찾아서 탈출한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진들 이 관리형 비대위로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은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 사이에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어제 당선자 총회와 같이 또 동일하게 확인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관리형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혔다고 봐요. 전당대회를 치르는 비대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당의 어떤 모습이라는 게 국민 눈에 비치기에는 좀 너무 조용하다. 뭔가 혁신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관리형, 실무형 비대위로 만든다? 이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거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처절한 몸부림이 없으면 절대로 이거 혁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 2조 심판 대통령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고에만 메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도권 중도층들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은 악하고 무능한 우리들과 악하고 유능한 저들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악하고 무능했던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악하고 유능했던 저들은 유능한 야치 같았던 겁니다. 네,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악하고 유능했던 저들은 유능한 양 엑세스 같았다는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일단 현재 영남권이 주류인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하고 이 낙선자들과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그 어제 비유 자체도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조폭, 양보 이래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부적절했다고 보이고, 저는 그 낙선자들이 보면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대통령 탓입니다. 두 번째 당 지도부 탓, 세 번째 영남 탓, 네 번째는 선거 전략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탓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저는 본인 탓이 저는 51%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신 저분도 보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데 불과 선거 수개월 전에 와서 지역구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서영교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이 최소한 4년 동안 아니면 8년 동안 지역구를 수십 번 돌면서 관리를 해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저는 본인들이 어떤 굉장히 조금 개인기도 있고 굉장히 조금 훌륭한 후보감인데 떨어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마 본인들이 앞으로 이제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낙선자들이 태반이 아마 용산에 또는 대통령실에 잘 보여서 또 공공기관에 또 전출을 갑니다. 공공기관에 이사나 공공기관에 기관장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2년에서 3년 정도 지역구 관리를 못 해요. 거기는 또 자기 대신에 또 어떤 대리 위원장을 또 내세우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선거 임박해서 한 1년 전에 6개월 전에 와서 또 총선 치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낙선자들의 어떤 진정성을 보이려면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저는 어떤 진정성을 보이려면 공공기관에 전출 나가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한 서약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낙선됐지만 앞으로 4년 동안 다음 총선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차기 후보로 생각해서 열심히 지역 관리하겠다, 뛰겠다고 하면 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자꾸 탓만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일단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선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이 너무 이게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관령이 웬 말이냐.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 윤상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네. 혁신이라는 어떤 기치를 들고 이 다음 차기 지도부 출마를 위한 어떤 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형이 아닌 혁신 비대위로 가기에는 좀 정치 문법상 맞지는 않죠. 시간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낫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관리형과 혁신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혼합형의 어떤 비대위 출범이 맞는데 일단 이번에 윤상현 의원께서 모여서 이번 재건에 대한 세미나를 한 것은 이번에 이제 당대표로서의 출사표로 던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낙선자들의 발언 중에 말씀한 대로 좀 비유들이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정확한 분석을 해야죠. 물론 이거는 국민의힘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번 국민의힘의 총선에서의 어떤 패배, 참패는 결국에는 언론의 분석과 내부에서의 성찰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지만 저런 어떤 비유들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듣기 민망한 조폭, 양모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남 탓해서 그런 것인지에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저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